하나 안녕하세요, 홍코입니다. 반갑습니다. 문동주입니다. 외곽인 디맨 24회 시작해봅니다. 예스.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요? 저 뭐 무사히 갔다 왔고요. 어땠나요? 교토는 어땠어요? 교토 2박, 오사카 2박 해서 4박 5일 다녀왔죠. 네. 일단 근데 뭐 여행 느낌으로 간 게 아니어서 그냥 저는 그냥 정말 출장 느낌이라 아예 기대도 없고 술도 거의 안 마시고 그래서 여행 같은 느낌은 거의 없었고요. 네네. 그 여행 특유의 어떤 설레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더 여행 생각이 나더만요. 맞아요. 해외로 일하러 가는 게 좀 굉장히 억울해질 수 있는 순간이 많잖아요. 이게 남들은 다 놀러 오고 이러는 데인데. 그렇죠. 가끔씩 그 해외로 출장이나 이런 거 자주 가는 사람들 저는 그래도 나가는 게 어디냐 부럽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네. 왜 그들이 그렇게 투덜대고 표정이 좋지 않았는지 그죠.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빡센 사람들은 진짜 뭐 유럽 이런 데 멀리 가는데 진짜 일만 하고 딱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진짜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진짜 억울하겠죠. 그게 뭐 진짜 운이 좋아서 뭐 주말까지 딱 그 낑기는 뭐 그런 거였다면 진짜 뭐가 최대한 자기가 능동적으로 해서 비행기 들어오는 건 반납하고 내 돈 써가지고 좀 2박 3일 정도 놀고 오는 네. 그런 분들이 간혹 있지만 거의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힘들고 눈치 보이고 또 맞아. 같이 일하러 간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네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느낌도 있죠. 맞아요. 아무튼 어땠나요? 그래도 교토나 뭐 오사카 분위기는? 교토는 제가 교토를 이번에 두 번째 간 거였는데 오히려 관광객이 너무 곳곳에 즐비해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점이 좀 별로였습니다. 근데 오사카는 어떻게 숙소가 조금 완전히 로컬 사람들이 사는 곳 느낌의 곳으로 갔더니 네. 관광객도 거의 없고 식당이나 이런 것들도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그런 곳들밖에 없었거든요. 좋죠, 오히려. 네, 전 너무 만족. 오히려 이런 곳이어서 더 좋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지역이었나요? 오사카에서 돈마에 역이라고 한국으로 치면 약간 서울의 고척쯤 될 것 같아요. 꽤 머네. 고척, 그러니까 돔구장이 있어가지고 뭐 야구 보러 온 일본인들 좀 많고. 마에가 뭐가 있겠죠? 도톤마에, 돈마에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런가 봐요. 한자로 보면 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전이구나. 그럴 수도 있을 돈마에구나. 전자를 마에로 읽으니까 그런 에키마에처럼. 맞네요. 그런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체류를 하는 기간 동안에 네네. 술집을 제가 원해서 간 게 거의 한 번? 5일 동안 하루 정도? 한 곳 정도? 거의 음식도 식당 같은 데도 많이 안 가고 거의 그냥 편의점 음식으로 때우거나 마트 도시락 먹거나 거의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집착해요, 근데 술에. 저는 여행 가면 거의 일어나자마자 술을 때립니다. 술을 엄청 좋아하시네. 그쵸. 그러니까 제가 많이는 못 마시니까 제가 한국에서는 아예 반주도 안 하고 그런데 그냥 거기서는 올 반주 그리고 거의 술 계속 마시고 제 여행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래야 되니까 이 남아비루가 눈앞에 있는데도 참으면서 그렇죠. 어렵죠. 그 참기 어려운데 일하러 갔으면 네. 프로답게 일하고 오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징징대면 안 되죠. 오히려 그래서 더 여행 생각이 많이 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 생각해보면 그때 3명이기도 했고 여행 얘기를 하면 더 나올 게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여름 휴가가 곧이지 않습니까? 시즌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좋아요. 제가 정확히 예상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여행 얘기하겠구나. 근데 뭐 따로 이제 준비는 안 해왔고 네. 저번에 했던 거 뭐 좀 안 한 거 있나 한번 보고나 왔습니다. 또 수싸움에서 져버렸네요. 너무 읽히는 수여가지고 이런 뭐 그게 없었고 그때 경구 형이랑 같이 했었잖아요, 여행 얘기. 맞아요. 근데 그 경구 씨는 보통 어떤 말 하면 이제 딴 말 하기, 그렇죠. 딴 말 하는
그런 화법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쵸. 말을 좀 많이 못했던. 그리고 이거 보시는 분들도 네. 아마 제 추측하건데 그 화를 보셔도 잘 안 보셨을 거고 보셨어도 기억이 많이 안 나실 거기 때문에 어딨어 여행? 검색을 써보세요. 맞아요. 그 뭐죠? 그거 아시죠? 메모. 네. 메모에서 검색하면 오류 많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네, 좀 많이 안 뜨죠. 그게 한글만 그런데요. 아, 그래요? 영어로 검색하면 다 된다고 하더라고. 개빡돌아. 애플 그 뭐야? 또 갑자기 애플 욕을 하는데 이번에 아이패드 계산기 이번에 나오고 추가시켜주고. 그럼 개만원 왜 그러는 거야? 어? 뒤질래 애플? 그만 열받게 해라. 찾으셨어요? 아니요 잠시만요. 아무튼 없으신 거죠? 네. 미안합니다. 그래요. 여행을 또 다녀오셨고 출장을 다녀오신 거죠. 그렇죠.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그게 이제 기폭제가 되어서 여행에 대한 생각이 부풀었고 그렇죠. 때마침 여행 시즌이기도 하고 그렇죠. 여행을 많이 가시는 분들 계실 테고 여행을 많이 기획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렇죠. 이번에 24-1화는 여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뜻이죠? 그렇죠. 좋아요. 해봅시다. 저번 여행 얘기에서 또 말했던 것처럼 제가 또 여행을 또 좋아하고 그렇죠. 동주 씨는 여행을 좋아하는 것 치고는 여행을 많이 가본 역사는 또 많이 있지 않은. 그래서 저는 완전히 초심자죠. 그렇죠. 그런 상태인데 어떤 계기로 여행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좋아졌다? 지금도 좋아하냐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막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나는 과연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하면 잘 모르겠고 지금도 제가 어쩌다 보니 한 1, 2년 새 일본을 한 4-5번 간 것 같은데 네.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은 여행으로서 오고 싶지 않다예요. 오히려 그냥 좀 살고 새로운 것들을 살면서 좀 느껴보고 싶다? 이게 전 좀 더 강하고요. 근데 사실 그건 정말 큰 일이잖아요. 그죠. 네.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저는 어떤 그거의 대리 충족을 위해서 여행이 좋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행이 좋은지는 아직까지는 스스로 막 확언을 못 하겠네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좋은 거네요. 다시 보면 일본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렇죠. 근데 그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더 가까운 나라가 있었다면 가기 쉬운 나라가 있었다면 그 나라가 어디가 됐든 거길 가서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꼭 일본이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북한 가세요. 갈 수 있으면요. 저는 평양냉면 먹어보고 거기서 또 이제 이렇게 먹는 거 아닙니까? 하면은 아이 잘하는데 안 가봐서. 그렇죠. 그 의정부식 평양냉면은 절대 안 줘. 음식 관련에 대해서는 절대 안 줘. 그러면 여행 스타일도 좀 그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뭐 관광지를 간다거나 네. 뭐 그냥 로컬 사람들이 하지 않을 법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방식이 되겠네요. 여행 스타일도 로컬 사람들이 좀 로컬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런 느낌을 재현해보는 맞아요. 그런 식의 여행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큰 여행지를 거의 안 가기도 했고 관광지를 저는 반대로 약간 궁금한 게 그럼 여행을 좋아하신다고 평소에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세요? 계기는 딱히 기억이 나진 않네요. 근데 저는 여행에 대한 기억 중에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공주 씨랑 좀 달라요, 저는. 완전 대척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행을 떠나는 순간부터 집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고,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 며칠 산다라는 인식이 나한테 생기는 순간부터 집이라는 게 좀 다른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돌아올 곳이라고 다시 재창조가 되는 느낌이 든다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그러니까 좀 모험심 같은 것도 더 고취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곳들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평소에 가지지 못하는 어떤 마인드셋이잖아요, 그런 게. 맞아요. 그런 게 좀 제가 여행이 좋아지게 되는 어떤 공통점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여행에. 그러니까 공주 씨랑은 진짜 정반대 결 때문에 여행을 더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시작점은 약간 확실히 대척점이 있는데 결과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똑같이 뭐 가서 어쨌든 간에 여기가 집이 아니고 똑같은 맥락으로.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난 이방인이고 여행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괜한 너스레라든지 친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모험심이라든지 맞아요. 약간의 그 불안도 있죠. 맞아요. 내가 이방인이라는 거에. 맞아요.
그런 것들 맞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정말 색다른 기분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게 여행을 참 재밌게 만들죠. 아 그리고 뭐 교토썰 또 또 해주세요. 오사카 썰 하나 하자면 저는 어디 식당이든 카페든 일단 나가서 구글맵에서 가까운 곳에 갔거든요. 거리 순으로. 네, 뭐 영업 중인 곳으로. 그래서 가다 보니 이제 그때 한 군데 갔다는 그 술집이 평점이 대단히 좋지 않았고 한국인 리뷰가 하나 있었는데 여행자에게 되게 여행자로서 되게 불편한 곳이다. 뭐 이런 리뷰가 있었고. 뭐 인종차별이나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아니요. 그냥 아니고? 메뉴판이나 소통 자체가 할머니 두 분이 하는 술집이었는데 소통 자체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요새는 그 팝하고로 사진 찍잖아요. 예. 아시죠? 예. 근데 그것도 메뉴판도 손글씨로 써가지고 어렵죠. 이게 안 돼요 아예. AI가 긁적긁적하죠. 왔나 이거. 이상하게 하고 갔는데 리뷰 중에 네. 낮은 점수를 줬던 리뷰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할머니 두 분이 젊은 남자에게만 너무 잘해주고 젊은 남자들에겐 싸게 해주고 단골들만을 위한 가게인 것 같다 라는 리뷰들이 많아서 네네. 또 이제 신나서 들어가 봤죠 그 리뷰를.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네. 다 어떤 30-40대 여성분들의 리뷰였고 네. 그 할머니들의 호의를 받지 네. 못하는 어떤 소수자의 신분을 갖고 계신 분들. 그렇죠. 그래서 갔어요. 네. 근데 제가 그래도 일본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라서 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네. 미묘하게 여자친구랑 갔는데 저한테만 장난을 쳐요. 저한테만 말을 걸고 대답은 뭐 친절하게 해주시는데 네. 재밌다 이런 생각했죠. 그럼 그 리뷰가 맞는 거였네. 사실 그건 뭐 주인장 마음이죠, 뭐.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저한테 언제까지 오사카에 있냐. 그럼 내일도 와라.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돈 받으실 때 살짝 손도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보고. 계속 이렇게 막 툭툭 치면서 그러셨죠. 얘 운동 좀 하네. 이렇게. 프로레슬러 같다 그랬나? 뭐 그랬어요. 제가 그때 나시를 또 입고 있어가지고. 일본에 또 그 문화가 또 있을 겁니다. 프로레슬링 문화가 네. 그게 있어가지고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거의 완전 로컬 집들만 돌아다녔어요. 일본 그런 작은 술집 중에 그런 집이 많잖아요. 옆에 뭐 사람들이랑 얘기를 한다거나 맞아요. 그 주인이랑 얘기를 한다거나 오히려 저는 한국에서 그런 술집 많이 못 봤거든요. 보기 힘들죠. 그 주인분이랑 얘기하는 경우는 있어도 옆 사람이랑 얘기하는 경우 거의 없는데 또 일본에는 다른 곳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제가 한국인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옆 사람이랑 얘기를 한다는 게 일본에서. 근데 유난히 그런 술집에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이제 인싸가 돼가지고 맞아요. 옆 사람이랑 얘기하고 막 이러더라고. 특히 이제 저희는 여행자 신분이니까 또 여행자한테 굉장히 호의적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막 재밌게 얘기하게 되고 저는 이거 저번 그 여행할 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술집에 꽤 많이 갔었는데 적지 않게 어떤 할아버지나 어떤 아저씨나 돈을 좀 내주신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좀 문화인가 봐. 모르겠어 나도. 나는 처음에 그 어떤 시즈오카 처음은 아니고 시즈오카 어떤 거기 갔었는데 거기는 똑같은 그 바 테이블에 있었고 노래방 리모컨이 있어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저도 몰랐어요. 들어가 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재밌겠다 해서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할머니 마스터분이 한 분 계셨고 저랑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두 분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재밌게 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 노래 하나 해도 되겠냐? 먼저 저한테 허락을 받으시더라고요. 할아버지인데. 양해를 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하시라. 정말 재밌게 막 놀았는데 그런 문화가 있나 봐. 뭐 할아버지가 노래를 이렇게 하고 계시면은 그 마스터 여자 주인분이 할머니분이 추임새를 계속 내세요. 어떻게요? 그게 뭐 더블링을 어떤 노래를 예를 들어볼까요? 뭐가 있어요? 어떤 노래 아무거나 해보세요. 오마이갓 세상에서 나 come true 하잖아요. 네. 그 사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 야호 막 이런 걸 해요. 헤이 뭐 이런 식으로. 아니 할머니가 헤이 이러진 않겠죠. 네. 어허 이런 거 안 넣겠죠. 근데 막 그 유후 막 이런 거 해요. 그래요? 할머니가. 나 그게 문화인지 몰랐는데 얼핏 내가 게임에서 한번 그런 걸 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인위적인 그 더블링을 한다 할머니가. 정말 흥에 겨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서비스 정신에 의해서. 그래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거야. 할아버지도 그거에 대해서 막 개의치 않아요. 그냥 그게 문화라고 인지하고 계시나 봐. 그래서 그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노래 부르실 때마다 계속 저한테 양해 구하고 하다가 이제 어디서 왔냐 막 이런 얘기하고 뭐 문신 보더니 뭐 문신에 이렇게 호의적인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뭐 네 문신은 그렇게 무서운 문신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해보고 나중에는 할아버지가 아리랑을 부르셨어요. 아 그래요? 아리랑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 사이에 이제 유후 이런 거 하잖아요. 우와, 그건 진짜 경험해보고 싶다. 재밌었어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제 재밌게 놀았다. 재밌게 놀았는데 나갈 때쯤 되니까 할아버지가 그 10,000원짜리를 꺼내시더니 내준다고 내가. 그래서 네, 그러지 말라고. 내가 내겠다. 근데 계속 이제 신랑이 한 2번 하다가 한국인 또 3번까지 거절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신랑이 하다가 반절 내주시는 걸로 이제 받고 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경험이네요. 근데 그런 경우 꽤 있었어요. 뭐 누가 내준다거나 얼마 이 술자는 내가 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경우도 있었고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그런 게 있나 봐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혼자 있을 때인가요? 혼자 있을 때도 있고 친구랑 있을 때도 있었고 여자친구랑 있을 때도 있었고. 근데 남자 둘이 있을 때는 거의 안 그렇고 거의 혼자 있을 때 많이 그렇게 해주고. 저는 혼자 술집에 간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요? 그래요. 한번 기회 되면 한번 가보십시오. 네, 저는 원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여행에 이제 저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몰래 나갑니다. 자고 있을 때 몰래 나간다거나 안 쓸 것 같아서 말 줄이겠고요. 네. 저는 그래서 아무튼 혼자 혹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여행 계획을 짠다면 해보고 싶은 어떤 필수 코스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은 있어요. 근데 뭐 상황이나 여건 때문에 못하던 것들은 있는데 이게 뭐 가령 그 지역에 있는 미술관을 가보고 싶다든지 제가 꼭 하는 건 빈티지샵을 한번 가보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자주 가보신 입장에서 내가 꼭 약간 필수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으세요? 근데 여행 가서 미술관도 안 가고 빈티지 샵도 안 갔으면 뭘 한 거예요 대체? 아니 갔다고요 그건. 아 갔다고? 그러니까 항상? 미술관은 잘 못 갔는데 항상 가진 않았는데 빈티지샵은 항상 갔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가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안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미술관은 이번에 가고 싶은데 못 가가지고. 저도 미술관 한 번씩 꼭 가죠. 시립이나 뭐 도립 미술관 같은 게 하나씩 있다 보니까 네. 또 잘 돼 있는 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가보고요. 그런 미술관 말고도 이제 그 개인이 하는 갤러리 같은 거. 그거는 이제 일본에서는 사실 그렇게 좋은 전시는 많이 못 봤고요. 아, 네.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는 갤러리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아, 그 전시가 좋든 안 좋든 공간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아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영화관도 한번 들러보는 편입니다. 영화는 안 보더라도. 아 그냥 재밌어요. 그냥 그 멀티플렉스 이런 영화관도 있지만 그냥 그 오래된 뭐 이런 영화관들이 있잖아요. 그건 좀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서아시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시네테크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쿠시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가보면은 좀 재밌습니다 이게 영화관이. 영화는 뭐 못 보겠죠. 자막이 없으니까. 힘들죠. 여행 갔는데 막 거기에 또 시간 빼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아 맞아. 영화 보는 건 좀 그렇지만 그런데 가서 이제 어떻게 돼 있나 이런 거 이제 보는 것도 좀 재밌고요. 아 저는 일본 가면 항상 신사나 절을 꼭 갑니다. 그 동네에 있는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맞아요. 저는 규모가 크면은 오히려 안 가고요. 구글맵 켜가지고 각 뭐 산 속에 있는 거 이런 거 있죠. 아 네. 뒷산, 공원 막 이런데 엄청 조그만 슈라인 이렇게 있어요, 있는 거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데 한번 가봅니다. 그러면 약간 섬뜩해지면서. 맞아요. 특히 일본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 숲이 우리나라 숲보다 좀 빽빽한 느낌이 있잖아요. 좀 어두운 느낌이 있어요. 어둡고 약간 팽량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가보면 새벽에 보통 그런데 가는데 해 뜨기 전 새벽에 가는데 약간 그 서늘해지면서 그 시간은 무섭겠다. 저는 그런 것도 이제 즐기는 거죠. 근데 최대한 저는 이제 안전한 선에서만 가는 거고. 아 그쵸.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또 이제 공유 자전거가 이제 도시마다 꽤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한 번씩 타보는 편입니다. 해외에 가서 자전거 타는 기회. 뭐 좀 이렇게 일부러 만들면 또 재밌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면 재밌습니다. 그쪽 교통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욕도 한번 먹어보고 잘못 들어가지고 욕도 한번 먹어보고. 예,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한 번 어리버리했는데 욕이라기보다는 좀 쳐다보긴 했어요. 유럽이었는데 오스트리아였는데 거기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출퇴근을 그걸로 하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차선이랑 또 붙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옷은 정장인데 모자 그리고 고글 그리고 다 쓰고 엄청 그
빡센 자전거 있잖아요. 네. 그 진짜 사이클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좀 생경하겠네. 이제 제가 이제 타는 그 자전거는 공유 자전거다 보니까 되게 무겁고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약간 저도 모르게 피해를 준 적이 있었겠죠. 그쵸. 그들의 질서를 모르니까. 그럼요. 그래서 한 2m 30대 보이는 어떤 백인 어떤 친구가 저를 그 고글 너머로 쭉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눈으로 욕을 하던가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경험이 없지만 네. 2m 30인 그 북유럽 거인을 마주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쫄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했다. 쫄아야죠 당연히. 여행지에서는 기싸움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최대한 그 눈 착하게 떼고. 맞아요. 안 그러겠지만 린치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맞아요. 무섭잖아요. 해외에서 싸운 적 없습니까? 뭐 누구랑? 여자친구랑 말고요. 여자친구랑 빼면 없죠. 그럼 됐죠 뭐. 저는 몇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꾸 잔돈 사기치려고 하고 이러면은 버럭 한번 화를 낼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오히려 사기치는 사람들이 쿨하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화를 내면은 오케이 미안해 하고 그냥 가는 경우. 싸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항상 그냥 아우라를 뿜고 다녔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여행자입니다. 이 아우라를 계속 뿜고 착하게 눈 뜨고. 맞아요. 저도 보통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먹잇감인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번역기로 이제 맞짱 깔래 이렇게 이러진 않았고요. 이건 어디서 본 재밌는 사연이었고요. 유럽을 안 가봐서 모르겠네요. 근데 유럽은 특히 좀 그런 것도 약간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런 순간이 오면은 내 약간 피해의식일 수도 있지만 인종차별일지도 몰라서 갑자기 눈 착하게 뜨다가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눈 좀 싸가지 없게 뜰 때가 있어야 돼요. 이게 호락호락한 놈 아니다를 보여줘야 되는 것도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문화권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쵸. 거기는 좀 먹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뒤에서 먹히면 약간 무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팍팍 질러야 되는 경우가 또 있어. 그러네요. 제가 서구권 쪽은 안 가봐가지고 이거 당해보셨어요? 네. 이거 칭키아예요? 네. 안 당해봤어. 저 인종차별을 막 엄청 당해보고 막 이런 적이 없어가지고. 일본은 이제 좀 그만 가도 될 것 같아요. 곧 치앙마이를 가시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결정되셨어요? 어떤 게? 코끼리.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고민 중? 아직 저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다가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코끼리를 만났을 때 코끼리 눈을 찌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 또만 아니면. 맞아, 이 얘기도 해보고 싶었어요. 한 달 살기라고 해서 요새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네, 요새 많이 하죠. 아닌가요? 예전보다 좀 됐나? 네, 많이 됐죠.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저도 해본 적 당연히 없으실 거고. 당연히 없죠. 근데 아까 옹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옹주 씨한테 가장 최적의 여행의 형태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산다는 거 자체가. 맞아요. 그 위로 가면 뭐 워킹 홀리데이가 있을 거고. 그건 이제 나이가 오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런 형태라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워킹홀리데이도 사실 나이가 차기 직전에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마음을 먹었었는데 갑자기 거의 직전에 상황이 좀 바뀌어가지고 못 갔던 게 있었고요. 이번에 제가 또 계속 이게 순서가 섞이네요. 제가 교토에 있을 때 게스트하우스에서 잤거든요. 그래요?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어본 적 있으세요? 전 처음이었는데. 꽤 있습니다. 어디서 묵어보셨어요? 어디서? 네, 어디에 있을 때? 일본에서 꽤 많이 있었죠. 히로시마에서도 있었고 도쿄에서도 있었고. 많이 가보셨네? 네. 호스텔이나 뭐 게스트하우스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게스트하우스. 꽤 갔었죠. 왜 근데 게스트하우스로 갔어요? 숙소를 제가 잡진 않았어요. 저는 뭐 그래도 근데 뭐 일을 할 거면 뭐 그것도 많을 테고 이럴 텐데. 장비도 많을 테고. 근데 룸이 따로 있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같은 방에 묵는 룸도 있었고 개인실도 있었는데 개인실에서 묵어가지고. 그럼 그 게스트하우스로 하면 안 되지. 그래요? 게스트하우스이긴 해요. 그러네요. 맞네요. 근데 뭐 공용 공간이 되게 많으니까. 맞네. 뭐 아침이나 아니면 저녁이나 식사하거나 할 때 다들 마주치고 인사하고. 전 좀 약간 생경하더라고요. 첫 경험이다 보니까. 어떤 점이 좋았어요? 어떤 점이 안 좋고? 뭐 당연히 호텔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공용 공간이다 보니까 불편함은 있는데 뭐 하루 이틀이니까 막 크게 그게 와닿지는 않았고요. 샤워실도 같이 썼거든요. 맞아요. 근데 가끔 여행을 가면 아예 섞이지 못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머무는 사람들이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랑. 근데 게스트하우스는 비교적 좀 교류가 더 생기고 하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뭐 계속 다 머무를래? 하면은 잘 모르겠는데 하루 이틀 정도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형태를 제일 선호하세요? 숙박이요? 네. 아니 뭐 비싸고 혼자 쓰는 게 제일 편하긴 하죠. 아 그래요? 아 근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다 저울질하는 건데. 저는 이제 호텔은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호텔 시스템은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 비싸고 혼자 쓰는 게 제일 좋다고 한 이유가 에어비앤비 같은 게 제일 좋고 저는 제일 비싸고 제일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밖에 할 말이 없긴 하네요. 아 그래요? 에어비앤비 있으면 아까 옹주 씨가 말한 것처럼 거기서 사는 느낌도 들고 아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나만의 키가 또 생기는 거고 하다 보니까 여행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느낌도 뭐 잠시나마 좀 들죠. 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거기서 또 이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재미가 또 있죠. 저 이번에 그리고 그 게스트하우스 다음에 머무른 데는 에어비앤비였는데 1박에 한 5만 원? 6만 원? 싸네. 근데 좀 특이했어요. 한 4층짜리 건물이었고 샤워실은 공용. 근데 화장실은 따로. 인데 그 4층짜리 건물에 고양이들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문을 닫아 놓을 수도 있지만 보통 다들 열어놔서 고양이들이 계속 왔다 갔다 그런 숙소였어요. 되게 뭔가 좀 프라이빗함은 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문 닫으면 고양이들이 긁을까봐 열어놓는 거예요? 문 열라고 계속 긁잖아요. 그쵸. 고양이들은 자기의 영역이라고 여기는 곳들을 못 가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문에다가 요만한 스펀지를 껴가지고 고양이들만 들어올 수 있게. 심술이 좀 났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아니 내가 고양이 신경까지 써야 돼? 아 근데 물론 그 주인분들은 얼마든지 다 드셔도 된다. 근데 괜찮으시면 해주시면 좋겠다. 그겁니다. 다테마입니다. 근데 되게 한 열 몇 살 된 고양이들이 막 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성격도 좀 온순하고 이래가지고. 일본 고양이들은 온순하더라. 아닌가? 그건 또 고바고인가?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여행지 하나 추천드릴게요. 네? 올해 여행지 하나 추천드릴게요. 좋네요. 국내 여행지인데요. 여러분들 통영 갔다 오셨습니까? 통영 굉장히 좋습니다. 통영이 굉장히 작고 귀여운 도시예요. 멀리 있을 뿐, 가기 힘들 뿐. 네. 웬만해선 다 한 3박 4일 정도면 다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구석구석 다 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즐길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조금 신기했던 거는 생참치를 먹을 수 있고요. 통영에서. 오. 나 깜짝 놀랐어. 있는지도 몰랐는데. 신기하네. 맛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고, 뭐 국수가 맛있었다, 뭐 이런 게 있었고. 그거 찍으셨어요? 그 어린 왕자. 아, 거기요? 저 아시잖아요. 꼭 찍으셔야죠. 그런 게 있었고. 제가 이제 그 통영을 왜 추천드리냐? 통영에서 아주 재밌는 귀여운 썰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항구다 보니까 항구를 따라서 이렇게 쭉 걷고 있었어요. 좀 천천히 이렇게 산책하면서 좀 걷고 있었는데 네. 안내방송 있지 않습니까? 부두에 이렇게 나오는 네. 안내방송이 뭐 띵동띵동 나오면서 막 빠바바밤 뭐 여기 뭐 경찰서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보통 누구누구누님 어디로 오십시오 라던가 뭐 아니면 아이를 찾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빈뽕 빈뽕 뭐 여기 뭐 어디 경찰서 뭐 어딘데 염소 2마리 닭 1마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염소 2마리랑 닭 1마리를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잃어버린 사람 거기서 찾으러 가라고. 근데 그거 들으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생각했거든. 네. 근데 그 2번 반복해 주잖아요. 아, 그쵸.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상상하니까 너무 귀엽더라고. 그 염소가 막 울면서 어리둥절해가지고 염소가 막 울면서 아빠 잊어버린 것처럼 울고 있으면 막 이렇게 모자 쓴 새마을 모자 쓴 아저씨가 장화이고 벌컥 일어나가지고 뭐 염돌아 아이고 내 새끼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했던 재밌는 기억이 있습니다. 귀엽죠? 귀엽네요. 그 주인이 그거 듣고 찾으러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염소를 어디서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고 왜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네. 통영 드로이드 썰이 하나 있었고요. 재밌네요. 아무튼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벌써 2회차 주제이지만 못한 얘기가 한 90%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요. 그만큼 여행이라는 게 굉장히 할 말도 많고 할 말을 많이 생기게 해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마무리할 때 시작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거 아십니까? 요새 좋은 여행지 어디야? 본인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권 챙기십시오. 여권 놓고 인천공항 갔다가 통줄 타시지 마시고 여권 챙기십시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습니다. 저 여권 새로 나왔어요. 아 이게 그 사진인가요? 네. 기분이 족같아진 날에. 네. 이게 그나마 풀어진 사진이고요. 아 그래요? 셀카로 찍었을 때는 예, 여권 챙기십시오.
여러분들 여권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외곽인 되면 1부는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목요일에 봅시다. 안녕. 제가 답장 안 했죠? 왜요? 조금 삐져가지고. 준비하느라 내 마음 그렇게 몰라? 본능적으로 안돼 내 눈앞에서 치워. 제일 좋아하는 날씨는 뭐죠? 이게 또 날마다 다른데요. 저는 뭐 이제 토네이도라든가 명동 한복판에서 웃음 까시면 어떡해요. 그런 적 없으세요? 웃장 깐 적이요?